자, 12절 보시면 이제 비고지와 외국법인 납세 의무가 되는데 이 비고지와 외국법인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한 최근 10년 동안에 거의 나온 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지역적인 부분은 당연히 보실 수도 없고 또 정리가 안 돼요. 거기까지 볼 수 없고 제가 설명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정도만 보고 들어가시면 충분해요. 거기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냥 무릎을 짚고 넘기면 되고 비고지와 외국법인 사실 출제가 되면 맞추기는 좀 많이 어렵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비거주와 외국법인의 납세 의무와 관련시켜서는 자, 외국 영리법인이었다면 자, 일단은 외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야. 근데 영리법이면 법에 열거된 10가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정한 소득만 과세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었다면 다시 국내 원천 소득 중에서 다시 수익 사업만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야. 토지 등 양도소득은 무차별하죠. 전부 다 과세가 되고 청산소득은 외국에서 청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과세를 하지 않게 돼 있고 미완료소득은 당연히 과세를 하지 않게 돼 있다. 외국법인한테 우리가 투자해라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비고자 같은 경우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납세 의무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13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것만 과세를 하게 돼 있다. 자,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는 그냥 한번 눈으로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걸 뭐 저희가 암기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국외 투자기구에 대한 실질 기속자 특례도 안 보셔도 돼요. 뭐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국내 사업장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외국법인 출제가 될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법인 비고지자가 저희가 정리를 해갖고 들어가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지점이에요. 어떤 6개월 초과에 전속하는 건축 장소 같은 게 그게 본래 국내 사업장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봤더니 이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니까 예비적 보조적 성격을 가진 장소에 불과하다면 국내 사업장으로는 보지 않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문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조문상 표현이야. 끝날 때 일정한 장소, 일정한 장소, 일정한 장소, 일정한 장소라고 써져 있다. 이쪽은 없죠. 그런 단어가 붙지 않는데 이쪽은 일정한 장소가 붙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수업 목적 하에는 이렇게 일정한 장소란 표현이 들어가게 된다면 국내 사업장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고,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과세 체계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자, 비거주와 외국법인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국내 원천소득에 한정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국내 원천소득이 맞느냐 그걸 먼저 보는 거야. 자, 근데 국내 원천소득이 맞다면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이게 혹시 조세저역상 과세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조세저역에 의해서 과세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세저역상 과세가 가능하냐? 과세가 가능하다면 그럼 비로소 과세 가능 소득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국내 사업장이 있느냐? 있었다. 그럼 국내 사업장이 실질 귀속이 되냐? 국내 사업장이 실질 귀속이 되더라. 그럼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이 실질 귀속이 안 되면 분리과세라는 것을 적용받게 된다. 자, 그런데 비고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 이 부동산 소득이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 소득이 되는데 부동산 임대 소득은 국내 사업장이 존재하고 국내 사업장이 실질 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과세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는 분리과세 예상이 들어가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개념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퇴직과 양도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똑같아요. 거주와 동일하게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부동산 소득이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소득은 국내 사업장이 있고 국내 사업장이 실질 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바탕으로 이제 비거주자 보시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못 풀고요. 기본 틀만 물어보면 풀 수 있는데 자, 거주자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저희 거주자도 종합과세 제도가 있고 원천유수로 납세무가 종결이 되는 분리과세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 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는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분류과세 제도는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제도가 있고 자,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였다면 거주자 규정을 따라가게 되는데 거주자 규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자주 나와요. 중간 예납 규정도 얘는 적용이 돼요. 비거주자도 중간 예납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이제 거주자 규정을 따라가되 차이점이 있다면 이 네 가지를 적용하지 않아요.
자, 가족은 외국에 있을 테니까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자녀도 외국에 있을 테니까 자녀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 특별소득 공제와 특별세액 공제는 거주자의 한정에서만 적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특별한 공제이기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네 가지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게 돼 있다. 자, 거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보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틀이 있구나. 자, 외국법인이었다면 분류과세 제도는 없는 거야. 저희 법인세 분류과세 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분류과세 제도는 없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제도가 있는데, 종합과세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종합과세가 뭐냐면 저희 종합 소득을 합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국내 원천 소득의 합계액에서 이비소를 빼줘요. 이월결승금 비과세도 요건 이제 외국 항해 소득, 좀 소득 공제가 아니라 외국 항해 소득이 되는데, 요 금액을 빼게 돼 있다. 근데 종합과세가 될 때 소득 원천별로 과표를 따로따로 산정한다. 이거는 따로따로 산정한다는 얘기는 종합과세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소득 금액을 합치게 돼 있다. 그게 종합과세이고,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는 좀 맞추기 힘든데, 양도소득에 대해서만큼은 분리과세가 될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게 아니고요,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양도소득만 어떻게 할게? 따로 과세할게. 그러니까 신고 납부한 분리과세 제도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말대로 원천징수 납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분리시켜서 과세하겠다. 그런 제도로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비고자 외국법인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제가 한 3, 4시간 정도 배워야 되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좀 잡아드린 거고요. 이 정도만 보고 들어가시면 충분해요. 그래도 한 문제 7, 80% 풀 수 있지만 그 외에서 나오면 거의 문제는 풀 수 없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비거저 외국법이 나오면 사실은 한 문제는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정리하시게 된다면 제가 밑줄 친 부분까지만 보고 들어가시면 일단은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더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점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점세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올려드린 이제 필기노트를 보시면, 자, 봤더니 이제 외국법인이 국내에 진출을 할 때는 직접 투자 방식인 지점의 형태로 진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투자 방식인 이제 자회사 형태로 진출할 수도 있다. 지점의 형태로 이제 진출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10억 있다면 법인세 세율이 19%라고 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 법인세 이제 1억 9천만 원이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거야. 국내 원천 소득이니까. 근데 자회사 형태로 진출했다면 이거는 이제 별개의 회사가 되는 거야. 이 자회사는 이제 내국법인이죠. 내국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국법인이 번 돈 10억이 있었다면 거기 19%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가 한 1억 9천만 원 정도가 과세가 된다. 자, 세율을 그냥 19%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억 9천만 원이 과세가 된다. 자, 그런데 자, 자회사의 경우였다면 모회사인 외국법인에게 배당을 100% 하게 되었다. 그럼 이제 8억 1천만 원을 배당하게 될 때, 요 법인세 그 원천징수 세율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현재 20%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20% 세율에 의해서 과세가 돼요. 이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국내 원천 소득이 되고, 이 국내 원천 소득은 얘가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그때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 세율이 20%가 된다. 20% 세율에서 과세가 되는 거야. 근데 지점의 형태로 진출하면 이제 8억 1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건 배당이 아니죠. 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하게 되었을 때 이거는 과세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과세형편이 맞지 않는 거야. 지점의 형태로 진출했을 때와 자회사 형태로 진출했을 때 과세형편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과세형편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세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점세예요. 그래서 이 8억 1천만 원에 대해서 한 번 더 20% 세율로 과세하는데 그걸 지점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세를 하겠다. 그걸 이제 지점세라고 부르게 되는데 비영리 외국법인은 적용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점세 계산은 과세상 소득금액에다가 지점세를 곱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산시까지 과세상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세율 정도만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세율은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이나 원천세율이 20%가 되기 때문에 여의도 세율이 몇 프로가 되냐면 20%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외국법인 비고자에 대한 재규정이고 여기까지 강의에서 12절 강의를 마칠게요.